일본 근대사 이야기. 9번째 이야기. 멋대로 군함 구입 계약을 체결한 다카스기 신사쿠. 다카스기 신사쿠는 약 6개월에 걸친 해외 시차를 마치고 조슈안으로 돌아오자마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귀국하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달음에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으로 달려가서는 임의로 네덜란드 군함 구입 계약을 덜컥 맺어버린 것입니다. 일개 사무라이가 자신을 조슈안에서 파견한 사절이라고 속이고 조슈아프로 막대한 금액의 군함 구입권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이묘의 허가나 위임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이 황당한 사건이 알려지자 조슈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연히 군함 구입 계약은 취소되었지만 이 일화를 통해서도 다카스기 신사쿠가 얼마나 엉뚱한 인물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뒤 1863년 무렵에는 그동안 조슈안 내부와 그 일대에서 꾸준히 힘을 기른 존왕양 이사상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고메이 덴노 역시 양이 교서를 내려 서양 세력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자 일본 열도에는 되돌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광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슈안에서 대대적인 군사행동이 일어났는데 광기에 휩싸인 조슈 군사들은 시모노세키 해협을 지나는 외국 함선들의 무차별 기습 공격을 퍼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여 물러가는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함선들을 보면서 조슈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당대 해상 대국들을 벌벌 떨게 했다고 믿고 철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분은 한 달도 채 이어지지 못했는데 조슈 해군들의 막 나가는 행동은 거대한 재앙의 폭풍이 되어 되돌아와 일본 전역을 덮쳤습니다. 1863년 여름 미국과 프랑스가 차례로 자국 군함을 시모노세키로 파견하여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미국과 프랑스의 인정사정 없는 보복 공격에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 승패는 처음부터 볼보듯 뻔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패자의 심정은 매우 굴욕적이고 비참했습니다. 시모노세키 해협 일대를 방비하는 조슈의 군함은 모두 격침되거나 크게 파손되었고 해안가에 설치된 포대 역시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프랑스 해군의 상륙 부대는 해안으로 상륙해 마에다, 단노오라 등 주요 포대를 완벽하게 해체했고 포탄도 전부 빼앗아가서 바닷속에 빠뜨려 못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시모노세키 지역 해변에 있는 마을의 민가들이 불에 타는 등 피해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조슈 군사들 역시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으나 기본 실력이나 무기 수준 등 전력에서 이미 격차가 현저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눈 깜빡할 새에 무자비하게 쏟아붓는 적군의 포탄을 상대로 검을 휘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항은 무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소식을 뒤늦게 접한 바쿠는 조슈 해군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군사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조슈는 일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래로 계속 바쿠우의 견제를 받아온 탓에 원래 바쿠우와 사이가 좋지 않아 바쿠우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슈의 목을 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바쿠우가 조슈를 강하게 비난한 것은 서구 열강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구 열강과의 관계에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한 바쿠우가 이번 일은 조슈의 단독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임기응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바쿠우는 양측이 이 사건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기를 바라며 서구 국가들이 간섭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조슈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쓴맛을 단단히 본 조슈 쪽 입장도 이 사태를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때 조슈 측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다카스기 신사쿠였습니다. 평소에도 엉뚱한 면이 많기로 유명했으나 총명하고 임기응변에 강하며 위기를 재치로 넘길 만큼 대담한 이 청년은 조슈안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조슈안 측의 해결사로 뽑힌 초짜 외교관 다카스기 신사쿠는 별종이나 기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인물답게 이 사건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다카스기는 조슈군은 명령대로 했을 뿐이라며 배상 책임을 막부에 돌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카스기 신사쿠의 시. 다카스기 신사쿠는 시집을 낼 정도로 문학적인 소양도 높았는데 여기 그의 시 한 수를 소개합니다. 대이라는 이름의 각을 세우고
쇠꽃돌에도 없는 난폭한 소. 천의무봉의 신사쿠지만 곰애들의 피는 흰 베탑. 꽃에서 놀고 싶은 저녁도 있어. 넓은 세상의 까마귀를 죽이고 그 처자와 늦잠이라고 자고 싶어도 일본을 둘러싼 바다에는 나라를 삼키는 큰 상어이 검은 등지느러미가 떼지어 있어. 시대는 사는 도리는 죽어 창은 총에 대적할 수 없어. 오세요 젊은이 품어보지 않겠는다. 목숨 놓고 해천이 꿈에 걸어보자 기헤이타이. 여기서 잠깐 한국과 악연으로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에서는 을사늑약과 관련해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화를 주도한 인물인데 일본인의 시각에서는 초기 근대 정치인의 한 사람이자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 일农민 출신 하급 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조슈번의 주겐계급인 이토 다케베의 양자가 되면서 성을 하야시에서 이토로 바꿨습니다. 이토 다케베의 양자가 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지만 신분은 미천하였습니다. 15세 되던 해에 임무를 떼고 파견된 번사들의 조수로 잔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모시던 구루하라 류조가 이토 히로부미의 재능을 알아보고 요시다 쇼인을 찾아가 볼 것을 권고합니다. 1857년 요시다 쇼인을 만나 그의 사상을 감화받고 요시다가 운영하는 쇼카선주쿠에 입학하여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0대 후반까지 번외 하급 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요시다 쇼인의 학당에서 수학하였고 기도 다카요시,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과 교제하게 됩니다. 신분이 미미하였던 탓에 쇼카선주쿠 생활 초기에 문벌가문 자제들로부터 무시와 박대를 당하기도 했으나 스승 요시다는 신분에 구애됨 없이 그의 재능을 높이 샀고 그는 요시다의 사상에 감복하여 더욱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1859년 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이 처형된 이후 다카스기 신사쿠가 조직한 미다테굼이라는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여러 테러 활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부국 강병론과 예국 사상을 전수한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고 유교의 충효의 개념과 존왕 사상에 입각하여 막부타도와 천황의 직할 통치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노우에 가오루가 번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영국 유학생 5명 중 1명으로 선발되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유학하여 화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유교적 대의명분론에 입각한 존왕양이론자였으나 영국 유학 중 영국과 일본의 너무 압도적인 국력의 차이를 목격하고 개국론으로 사상을 전환하게 됩니다. 1887년부터 1889년 2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일본 제국 헌법 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 일본 내에서 각 학교에서 여자 학생을 받아들이고 여자 대학을 창설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며 조선 통감부의 통감을 역임했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부의 요직을 거쳤습니다.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09년 6월 14일 통감직을 사퇴하고 추미론 의장에 임명되는데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에게 총탄 3발을 맞고 피격 20여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기병대를 창설하는 다카스기 신사쿠로 이어집니다.